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색선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오색선을 설명을 드릴 때 이 토르 신호에 대한 자리, 그리고 메가 토르 신호에 대한 자리, 그리고 검은색 지지저항선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번 모두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실하게,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오게끔 수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그 다음 기법이 포착되는 신호가 있을 겁니다. 메가토르 신호가 아닌 동일한, 이 자리가 형광색이 아닌 황금색이라고 했을 때 과연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고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였다가 다시 토르 신호가 포착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 과거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에도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하락을 보여줬었느냐라는 걸 먼저 보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 기법이 이 종목과 잘 어울리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면 이번에도 포착이 될 경우에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퐁당퐁당이라고도 설명을 드리는데, 토르 신호가 포착되고 첫 번째에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세 번째로 포착이 됐으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뉴스와 그리고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승을 했으면 네 번째 포착이 될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또 높은 종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이어졌다면 다섯 번째 포착되는 자리에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이슈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이어서 만든 이 수평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고 나서 꽤나 오랫동안 바닥에서 지지부진하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점에서 포착이 된다면 그 자리는 두 번 다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가토르 신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메가토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수평 지지선입니다. 저항선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의 경우에는 내가 매수하고 쭉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에는 그때부터 지지선의 역할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구간에서 익절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포착되자마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메가토르 신호에 포착된 그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한 번 정도 바운스가 나타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 남은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검은색인데요. 이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검은색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올라갈 때 익절 자리로 잡아야 되는 선이 검은색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검은색보다 윗단에 있으면 이 구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위험의 자리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손절을 하는데 전량 손절이 아니라 확인하고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손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랫단에 있으면 분할 익절 자리, 윗단에 있으면 분할 손절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검은색 지지 저항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안내가 될 텐데요. 핑크색 지지선입니다. 핑크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되는 자리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 계단 올라와 줄 때 그때가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익절은 파란색 저항선이 익절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면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할 때 해당 가격 구간이 익절 자리가 되는 것이고, 쭉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려오고 나서 매수 가격은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자, 선을 한번 보시죠.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온 날짜는 이쯤입니다. 그죠?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난 이후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것이고요. 익절 자리는 파란색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익절 자리로 잡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 바로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의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을 단계로 뒀을 때 중단보다 낮은 위치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정 주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형성된다면 계단을 타고 핑크색 지지선이 흘러 내려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적정 주가보다 낮게 내려오는 그 자리가 매수가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신다면 제 5색선을 이용한 매수 방법과 익절 방법은 모두 다 설명이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아나운서님께 드릴 질문들 같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면서 분할 익절과 분할 손절을 해야 되는 선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아나운서님? 황금색 선? 잘못됐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지와 저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선이 내가 매수하려는 가격보다 높이 있으면 분할 익절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윗단에 있으면 분할 손절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지어서 메가토르 기법은 익절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 상승한 가격 구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검은색 저항선이 익절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이 구간에선 파란색 저항선까지 끌고 가는데, 여기에서 궁금하신 건 얼마씩 익절을 해야 되느냐에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50%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50%가 익절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에선 25% 물량이 익절이 되시겠죠. 그러면 파란색에서도 절반을 익절하면 12.5%가 익절이 될 것이고, 그 남은 물량이 생길 텐데 이 짜투리 12.5%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 상승한 구간에서 익절을 못했다면 다시 내려오는 파란색 저항선이 최종 익절 가격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짜투리가 남겨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파란색에서 최종 익절을 해도 괜찮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때 더 폭발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도 마지막 더 큰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으로 남겨놓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두둑히 들고 다니면 뭔가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결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내가 낼게. 그쵸? 그러면 제가 지금 지갑에 남겨놓은 12.5%는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주식을 물어볼 겁니다. 너 요즘 투자 어떻게 해?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 지금 이렇게 샀는데 지금 한 80% 수익 중이야 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야 얼마 안 샀네. 이게 벌써 익절을 다 끝냈어. 올라가는 구간에 다 팔았어.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건데 몇 푼 안 남아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들고 있다 본전에 와도 괜찮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 겁니다.
매수해서 매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색깔로 봤을 때 매수하는 봉과 매도하는 봉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이 두 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 중에 여러분들이 익절하셔야 되는 선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아나운서님? 그러면 혹시 초록색 선일까요? 잘못됐습니다. 네, 네. 잘못됐습니다. 초록색 선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색깔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익절해야 되는 선은 파란색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은 익절 가격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내가 더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파란색 저항선에 맞닿았을 때 모든 물량을 익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나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을 때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거래일만 지켜보시고 모든 물량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손절을 못하게 될 경우에 주가가 얼마나 큰 폭으로 내려가게 될지,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과의 이격도가 얼마나 큰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의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아니라 불판 파는 기업인 줄 알았던 자이글이 똑같은 양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소록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었어요. 뭐 무상증자를 하면서 거의 상한가 8번 갔다가 또 내려오는 그런 기업들 토해냈지만 주가는 언제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 기법을 만들어낸 근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실 때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3가지 저만의 원칙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기준봉을 만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 말인 즉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상승만으로는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누가 100만 원만 사도 VI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10%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월등히 증가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붙습니다. 그 말인 즉 평소에 생기고 있는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10만 주 정도다라고 봤을 때 기준봉의 거래량은 그것보다 3배 이상 5배 이상 많은 30만 주 이상 50만 주 이상이 되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증가된 종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준봉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기준봉에서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진입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봉을 우리는 휩소 현상이 나타난 캔들이라고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휩소 현상에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기준봉으로부터 2거래일 또는 3거래일째 되는 날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준봉에서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이 존재할 텐데 그들 중 미수를 통해서 진입한 투자자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들은 3거래일째 되는 날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통해서 빌렸던 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들을 등에 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건 결국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재료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진입하는 빛기둥이 바로 황금색 빛기둥입니다. 바로 토르 신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토르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에서 기준봉이 나와 주었고 그 다음에 늘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심지어 52주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 신고가는 돌파하겠구나라는 관점을 또 녹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리 기법이 아니더라도 이 기법을 만들게 된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질비하게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오전에 포착이 된다라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 동시효과라고 칭해져 있는 그 시간에만 진입을 하는데 지정가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장중 동시효과에 들어가게 되면 매수 호가가 아래로 3개만 보여집니다. 반대로 매도 호가도 위로 3개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누적되어서 그것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호가를 완벽하게 형성시키고 그날의 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00원이라는 가격에 3시 20분에 끝난 걸 보고 3,000원의 매수 주문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정가로. 그런데 3,000원에 끝날 거라 생각했던 종목의 주가가 3,010원에 끝났다면 우리는 지정가로 걸었기 때문에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주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해서 주문을 걸어 주셔야 정확하게 그날의 종가가 되는 가격에 체결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에 도달을 해 있는 종목이라면 먼저 걸려 있는 매수 우위 주문이 먼저 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장중 동시호가에 주문을 넣는다 하더라도 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동시호가가 들어가기 이전에 3시 20분에 상한가가 아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문이 체결되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주문을 거느냐에 따라서 상한가에서 체결이 되고 안 되고가 또 갈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